트로트 가수 박상철의 최근 근황 소식으로는 두 번째 부인분과 이혼 소송 중이라는 기사가 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재혼, 이혼 소식으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네요. 그리고 예능 프로 트롯 전국체전에 나온다고 합니다. 가수 박상철의 프로필부터 보겠습니다. 본명 박상철, 1969년 1월 19일 생으로 만으로 나이 51살이네요. 박상철은 한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 중 한 명입니다. 지난 2005년 3집 무조건으로 스타덤에 올랐고 이후 자오가, 황진이, 꽃바람, 빵빵 등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트로트 황태자라는 수식어까지 달게 된 트로트 가수인데요. 트로트 가수로는 전성기를 그사했지만 그의 가정사는 가수의 길처럼 순탄치만은 않았던 듯합니다. 전처 A씨와 결혼을 유지하며 상간녀 B씨를 만나 혼외자까지 두었다고 하는데요. 박상철은 A씨와 이혼했고 B씨와 재혼했으나 현재는 B씨와 이혼 소송 중입니다. 박상철은 지난 1992년 6월 A씨와 결혼해서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박상철과 부인은 강원도에 미용실을 차렸고 미용실은 아내 A씨가 주로 운영하며 박상철은 대신 트로트 가수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박상철은 그렇게 10년 이상을 무명으로 지내다가 2002년 자오가로 얼굴을 알리기 시작한 후 무조건, 황진이로 연타석 홈런을 때렸습니다. 그는 그렇게 트로트 대세가 됐죠. 하지만 트로트 가수로 승승장구하던 때 결혼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2007년 박상철은 13세 연하의 B씨와 외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상철은 2010년 두 집 살림을 시작했고 2011년에는 쌍까지 낳았습니다. 2014년 박상철은 전처 A씨와 이혼하고 B씨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상간녀 B씨를 아내로 맞이해 혼인신고를 했고 시향을 호적에 올렸습니다. 박상철은 자신의 이혼과 재혼을 철저히 숨기며 A씨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다 현재는 B씨와 이혼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상철과 B씨는 혼인신고 4개월 만에 이혼 소장을 접수, 그 뒤로 취하와 소송을 반복하며 더불어 형사고소로 다툼도 벌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폭행, 폭언, 협박 등으로 맞섰습니다. B씨는 박상철을 폭행치상, 특수폭행 및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고 해당 혐의마다 박상철은 무혐의 혹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이 디스패치를 통해 4일 대중에 알려지고 나서 박상철이 B씨와의 해당 논란과 관련해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박상철은 전처와 결혼 생활 중에 B씨를 만나게 된 것에 잘못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처 A씨와 가족들이 걱정된다고 염려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B씨 주장에는 억울하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2014년 A씨와 이혼한 박상철은 2년 뒤 B씨와 재혼했고 시향을 자신의 호적에 올렸습니다. 박상철은 B씨의 빚도 수차례 갚아줬다며 갚아줄 수 없다고 하면 B씨가 뛰어내리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뛰어내리겠다고 해서 붙잡았더니 때렸다고 신고하더라.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파출소에 몇 번을 갔는지 모르겠다. B씨 생각에 진짜 제가 나쁜 사람이었으면 돈이고 뭐고 진작에 헤어지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 그런데 B씨는 계속해서 소송과 취하를 반복했다. 헤어지기 싫은 것이다. 늘 이런 식으로 해왔으니까 말이다. 제 입장에서는 참을 수밖에 없고 일방적으로 당하게 됐다. 곁에서 지켜본 경찰도 저를 보고 사고 안 치고 살인자가 됐다고 하더라. 정말 저는 털끝 하나 안 건드리고 살인자가 됐다고 억울해했습니다. 실제로 박상철은 B씨가 제기한 폭행치상, 특수폭행 및 폭행 등 혐의에서 무혐의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B씨가 자해했다. B씨가 저를 처음으로 폭행으로 고소하게 된 이유가 제가 흩날린 듯이 때렸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당시 B씨는 발길질을 하고 제 뺨을 쳐서 고막이 나갔다. 지금도 박자를 놓치는 부분이 당시 고막이 나갔기 때문이다. 그러더니 B씨는
자기 손으로 자기 뺨을 마구 치더라. 그런데 이후 경찰, 검찰 조사에서 제가 B씨의 복부와 얼굴을 때린 것으로 말하더라. 당시 뺨을 치고 사진으로 남겨놓은 것이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남자가 여자 얼굴을 때렸을 때와 자해했을 때 상흔이 달라 무혐의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박상철은 B씨와 갈등해서 증거를 남겨놓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상식적으로 가족끼리 하는 모든 말을 녹음하고 사진을 찍느냐. 고막 다쳤을 때도 진단서 하나 안 끊었다. 그런데 요즘 휴대전화가 용량이 크니 메시지가 모두 남아있어서 그걸 겨우 증거로 제출했다. 메시지를 보면 B씨의 욕설은 물론 오히려 제가 B씨에게 아이를 때리고 혼내는 거 아니라고 말한 내용들이 있다. 또 경찰도 아이가 아빠를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해했다고 말했다. B씨는 제가 힘이 있어서 법원 판결을 무혐의, 무죄로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른다. 오히려 B씨가 처음 고소했을 때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법원 앞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아무데나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그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폭행 등을 주장하는 B씨에 대해 판결문을 봐도 알겠지만 B씨는 늘 말이 달랐고 저만 일관적이었다. B씨가 끊임없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제가 오히려 B씨를 협박으로 고소한 것에 B씨는 최종 200만 원 벌금을 선고받았다. 가족 사이에 200만 원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그렇게 저를 나쁜 사람으로 보고 계속해서 고소를 한다면 헤어지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런데 B씨는 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취하하고 발뺌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B씨는 박상철과 혼인신고 이후 4개월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취하했다. 박상철은 당시를 떠올리며 B씨의 어마어마한 빚을 갚느라 저도 금전적으로 많이 모으지 못했다. 그러나 이혼 대가로 대출 받아서라도 B씨가 살고 있는 경기도 아파트를 해주려고 했다. 그런데 강남에 있는 30억 아파트를 해달라고 주장하더라. 차도 사달라고 했다. 저도 경기도 집이 빠듯한 형편에 전 재산 다 모아도 강남 집은 살 수 없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B씨가 C씨를 이용해서 양육비도 받아갔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상철은 B씨는 늘 이런 식이었다. 제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당했고 참을 수밖에 없었다. 저를 보고 경찰분이 그러시더라. 사고 안 치고 살인자가 됐다고. 정말 털끝 하나 안 건드리고 살인자가 됐다. 참고 있으면 일을 크게 만들고 거짓을 키웠다. 기가 막혔다며 계속해서 언론에 알리겠다고 저를 협박해왔다. 그런데 오늘 기사가 뜬 거다. 사실 두려웠는데 보도가 나가니 후련하더라. 더 이상 B씨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저는 판결로 모든 것을 증명했다. 이혼도 마무리 단계다. 다만 아이들이 받을 상처가 걱정된다. 제 향후 활동에 대해서는 상관없다. 그것은 대중이 판단할 몫이다. 저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사람이 아니다. 당초 전처와 문제에서는 잘못을 인정하지만 B씨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재차 고소를 고려한다는 그는 이번 소식을 보도한 디스패치를 상대로도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 B씨는 박상철은 거짓말을 정말 잘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B씨는 박상철이 말하는 부분은 완전히 다르다. 올 초 박상철이 협의 이혼을 하자고 했다. 아니면 위증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했다. 그게 사과를 하거나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지 않나. 나도 오빠를 더 이상 사랑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봐도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철이 2016년 8월 고소건에 대해서는 이씨가 나를 때려 고막이 파열됐다. 이에 놀란 이씨가 스스로 본인의 얼굴을 때렸다. 그 일을 갖고 혼인신고를 한 뒤 소송을 했다고 말했던 부분에 대해 B씨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내가 30살 때 박상철이 전처가 우리 둘의 관계를 알고 있다며
전화통화를 시켜줬다. 전처가 너희 둘이 살아라. 대신 돈은 내가 갚겠다고 해서 내가 정말 오빠랑 살아도 되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전처가 웃으며 그러라고 했다. 그리고 박상철이 대방동에 원룸을 얻어줬고 아이부터 갖자고 했다. 그렇게 지금의 딸을 낳았는데 그러고도 두 집 살림을 하더라.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자라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고 전국 노래자랑 영화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전처와 통화를 했다. 그런데 전처는 장난전화 아니었냐고 나 말고도 그런 전화를 한 사람이 많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 전화를 했다고 박상철이 나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때렸다. 전처에게 연락을 했다고 얻어맞고 전처는 1억 8천만 원을 줄 테니 떠나라고 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부산으로 떠났는데 박상철이 나를 따라와서 잡았다. 정말 사랑한다고 떠나지 말라고 그래서 다시 같이 살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B씨에 따르면 첫 폭행 이후 3건의 고소건은 박상철이 협의 이혼을 요구하며 고소를 들먹인 것에 분개해 추가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를 진행했다 취하하기를 반복한 것도 이혼을 진행했다 위자료를 목적으로 취하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상철의 주장과 달리 가정폭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때문에 우울증까지 앓았다는 게 B씨의 주장입니다. B씨는 처음 폭행이 있은 뒤로도 박상철이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른 적도 많았고 나를 때린 적도 많았다. 나를 때리는 걸 딸이 보기도 했다. 그래서 신고를 하고 접근 금지 신청을 했는데 판사가 설마 연예인인데 그렇게 했겠어요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정말 맞았어요라고 했고 딸이 주먹을 치며 우리 엄마 맞았어요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접근 금지 신청이 나왔다. 그래도 사랑했다. 오빠도 어렸을 때 가정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여자에 대한 불신도 있었고 내가 참으면 내가 사랑으로 감싸주면 내가 고생하면 오빠가 달라질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마지막에 나를 때려서 경찰이 출동했는데 그때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폭행과 폭언을 당하면서 우울증도 앓게 됐고 그러면서도 독립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복지사 공부를 했었다. 그때 당시 교수님 2분이 얼굴에 멍이 든 걸 보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으라고 하셨다. 그때의 진단서와 증인 진술까지 제출했는데도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왔다. 그쪽 변호사가 경찰 쪽과 아는 사이인 것 같더라. 딸도 맞는 걸 내가 봤다. 오빠는 내가 신고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아이 학교에서 알고 주임 선생님이 신고한 거다라고 토로했습니다. 박상철은 E씨가 자신과의 이혼을 번복하며 괴롭혀온 이유가 돈 때문이라 말했는데요. 빚을 갚아줬음에도 돈을 목적으로 언론 플레이까지 하며 논란을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오히려 박상철과 결혼한 뒤 생활고를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박상철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월세집만 전전하게 했고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박상철 이번 돈은 모두 전처가 관리했다. 내게는 보험 하나 안 들어주고 전처와 나란히 연금까지 들었다. 나를 사랑하는 건가 싶어 결혼기념일에 가방과 반지를 사달라고 했는데 이것마저 무시당했고 대뜸 내가 바람을 피운다며 흥신소를 붙였다고 하더라. 그래놓고 전처와 여행을 가고 두 집 살림을 했다. 그래서 전처 집에 찾아가서 만나지는 못하고 벽보에 붙이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 맞았고 집을 나왔다. 그래서 이혼 소송이 이르게 됐다. 그러면서도 나를 사랑한다고 돌아오면 집을 사준다고 하고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해서 비꼬면서 밖에서는 혼인빙자라며 나와는 억지로 살았다는 식으로 꽃뱀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녔다. 하지만 나는 녹취록이 있다. 사건도 아직 판결이 모두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울먹였습니다.